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어텍스 혹은 뭐 냉감 소재 옷이라든지 또 천트복 또 이 군화 그런 것에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여러 과학기술 중에서 전쟁을 통해서 발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우주항공 기술도 그렇고 이게 미소 냉전 때 그랬던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 늘 텔레비전에서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이 있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포, 포클랜드 전쟁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고어텍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등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쓰거나 아니면 좀 거기까지 가는 데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냉감 소재 같은 옷도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게 그 전쟁 때, 한 80년대 초죠? 그때 실제로 그 군대에서 제대로 이제 쓰이면서, 그다음 바로 미군이 그거를 아주 여러 소재에 다 쓰고, 원래 이제 야상 정도에 썼다가 여기저기 다 부착을, 다 그걸 응용을 하는 거지. 그거 플러스 이제 냉감, 지금 냉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어, 고어텍스 하면 두 가지예요. 일단은 방수는 돼야 돼. 방수는 되면서 비 같은 거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투습이 돼야 돼.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밖으로 나가야 돼. 물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물이 밖으로 나가야 돼. 골 때리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지금 이거는 소재가 뭔가 보자. 면이겠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재를, 이거 지금 패션 콘텐츠도 아닌데 면 100%예요. 그러면은 커튼 100%면은 예, 이거 그냥 뭐 좀 더운 날씨에 면 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이제 어 겨울이고, 어 제가 뭐 지금 현재 병원 일정 그 중간 사이에 노동을 그래도 해야겠다 하고 새벽에 이렇게 불을 켜고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에 제가 브이넥으로 된 면 그 반팔 티셔츠나 아니면은 나시티 많이 입죠. 그리고 뭐 이렇게 검정색이나 네이비 이 저 냉감 소재 이런 것도 입고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면이 더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막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면이 불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보세요. 면은 사람이 그 체온이,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돗개는 입에서 헥헥거리면서 수증기와 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들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몸에 다 털이 많이 있죠. 인간은 이제 저처럼 동양 사람 중에서 털이 조금 많이 있는 편도 있고, 인간은 대부분은 그래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편이죠. 아유, 오늘 지금 면도 해야 되는데, 면도 하루 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하려면 또 일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 털이 완전히 뒤덮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헥헥헥헥 하면서 수증기가 확확 나오면서
침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수증기가 몸에서 나오면서 몸으로 침을 뱉는 거지. 몸에서 이제 땀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수증기를 통해서 투습, 자, 두 가지예요. 방수는 먼저 아니까 됐고, 투습은 이게 면일 때 만약에 수증기가 이렇게 면이 흡수를 잘 한단 말이에요. 면이 물을 흡수를 잘해. 그러나 이렇게 해서 투습이 돼서 이 안에 있는 열기, 수증기, 땀으로 맺히기 전에 그 수증기가 확 나가버린다면은 그거는 냉감 소재가 되는 건데, 만약에 면으로 아주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는 다 젖게 되죠. 그런데 막 운동 막 하고 나면은 뭐 이런 막 등이라든지 막 이렇게 움직인 부분 이런 데가 흥건하게 물로 이렇게 딱 붙어버리잖아요, 몸에. 그러면은 그때는 투습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면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다 써버린 거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체온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기화열을 통해서 몸을 식힌 거였는데 처음에는 그 기화열이 여기에 맺혀서 수증기로 맺혀버리면 물로 맺혀서 맺히게 되면은 면이 그나마 흡수를 잘해서 면을 많이 쓰지만 아주 많은 활동량이 있을 때는 만약에 산을 올라갔다. 산은 제가 설악산을 한여름에 갔는데도 정상까지 가는 데는 춥더라고요. 또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위쪽은 고도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지.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땀이 맺혔어. 그 다음에 이게 서늘해져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투습을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모세혈관, 아니 저 모세관, 모세관 효과로 뭐 식물이 삼투압 효과 가지고 영양분 섭취를 하듯이 이 내가 있는데 냉감 소재 어디 있는데 까만색 이렇게 거기 가면은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안쪽 면은 소수성이에요. 물을 안 좋아해. 이 바깥쪽은 친수성이에요. 그렇게 합성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쪽에는 물이 안 맺히고 바깥쪽으로 물이 맺혔다가 나가버리는 거지. 그 나갈 때 원리가 모세관. 모세관을 이제 딱 꽂으면은 그 관을 타고 물 분자의 그 물의 그 응집력보다 이 관에 붙는 힘, 이게 더 커졌을 때 관으로 이제 물 분자들이 올라가고 관에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관이 이렇게 동그란 관이 아주 미세하게 모세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엄청 확대를 시킨 거지. 그럼 요 바깥쪽 관 쪽으로 붙는 거야. 붙으면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이 빨리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냉감 소재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런 것 모세관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다공질의 합성 섬유를 만드는 거죠. 제가 집단 방역할 때 다공질 암석의 클러스팅이 0.6 이상이면 집단 방역 성공이다 했던 그런 다공질, 이게 다공질로 합성 섬유 가지고 미세한 관을 가지고 바깥쪽으로, 혹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관 내에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놔. 그래서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결국은 투습이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게 왜 필요했을까? 전쟁 때? 이미 포크랜드 전쟁이나 이런 것은 제 어린 시절에 이제 중동전이나 저 포크랜드 전쟁은 그 생생하거든요. 걸프전이 이런 것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제가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걸 봐가지고 그 좀 알긴 알지만은 잘 몰라요. 다 뭐 글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거지. 근데 그때는 되게 생생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1, 2차 대전 때부터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엄청난 행군을 하고 그 운동량이 많잖아요. 열이 엄청 나잖아. 근데 열이 나면은 추워서 얼어 죽진 않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얼어 죽어요. 왜? 투습은 안 돼. 그리고 방수도 안 돼. 제가 패션 그 얘기할 때 막 야상들 많이 입었죠. 그 야상들이 이제 그 군대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따온 것들인데 물론 그 재질 면에서는 면으로 된 야상을 주로 많이 그 제가 입긴 하지만은 그 약간 그 저 다른 재질도 있긴 하거든요. 한 번 제가 한두 번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군에서는 고어텍스라고 해가지고 방수는 철저히 돼. 등산복 생각하시면 돼요. 방수는 돼. 근데 투습도 돼. 둘 다 되는 거야. 뭔 얘기냐면은 막 움직이면 땀이 나죠. 땀이 안에 맺히죠. 그런 다음에 이런 면 같은 거라면 이게 저체온증을 유발을 해버린단 말이지. 게다가 방수가 안 돼서 피까지 안으로 막 들어와. 이게 다 전쟁의 생생한 그 뭐라고 안 좋을까? 그 참상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얼어 죽은 거야. 뭐, 뭐 독일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는 그 소련 같은 데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그 영국에서 이제 많이 그 개발되고 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겨울에 전쟁하면은 굉장히 많이 얼어 죽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텍스예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은 투습은 돼. 근데 방수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만약에 모세관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딱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투습은 된다. 이해는 가지만 그것도 비가 오면 물에 젖으면은 다 물이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또. 근데 고텍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비유적으로 나노 단위의 그 공정 그냥 나노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마이크로미터에서도 사실은 그 실제 그 수분 물방울과 실제 수증기는 같은 마이크로 단위를 쓴다고 해도 앞뒤로 한 10에 한 4, 5승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 아시죠? 지수로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요 두 개 사이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면은 옷에 그런 스타일의 나노 공정, 마이크로 공정이 사실 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노는 진짜로 10의 마이너스 9승 진짜로 그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거나 이제 나노보다는 사실 한참 여러 배 몇, 10을 여러 번 곱한 배 정도의 공정은 그냥 일반 산업적인 그 공정에서도 잘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그런 공정 처리, 반도체라든지 디지털과 관련된 이런 처리는 우리나라도 잘하고
그거보다 더 적은 단위에서는 또 뭐 일본도 잘하고. 근데 고처리를 하는 거예요. 고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처리를 했더니만은, 왜냐하면 그 포크랜드 전쟁이 아르헨티나 그쪽을 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제가 아까 설악산 얘기했죠. 저 20살 때 그때 완전히 고립무원이 돼가지고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친구는 헷가닥 돌아가지고 배고프니까 다람쥐 잡아먹자고 막 하고 있고 막 하다가 간신히 구조가 됐거든요. 태풍이 오는 날 설악산을 가자는 거야, 미친놈이.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미안. 나는 가기 싫었어 진짜. 근데 태풍이 오는 날 가니까 그땐 고어텍스도 없었고 방수는 안 되고 땀은 나는데, 땀은 육에 가득 차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땡볕이라서 그, 그 동해에 있는 그 해수욕장을 갔었단 말이에요. 설악산에서 가까운 해수욕장에서 막 그 누워서 그 모래찜질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 태풍이 오는데 민박집에 있자고 하니까는 설악산을 가야 된다. 지자요수, 지자요산이 뭐야 하여튼 고집이 세가지고 자식. 그래서 갔는데 전쟁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고어텍스가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 고산지대 그런 데를 갈 때 굉장히 그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체온 그 저하에 의한 사망을 줄이면서 그 역할을 독특히 하고 나서 미군의 군복 시스템이 쫙 바뀌었죠. 미군의 군복 시스템이 80년대 초에 고어텍스를 다 일정 부분 여기저기에 그 해서, 그거랑 이제 다른 것들 좀 섞어서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레이어드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도 한 10여 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어텍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바로 얼마나 그 구멍을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한 0. 한 10의 마이너스 한 몇 승 마이크로미터 구멍으로 이루어진 옷이면은 피는 방수가 되고 안에 있는 수증기는 투습이 돼. 안에 있는 수증기가 맺히는 순간 그거는 식어버리면은 무시무시한 추위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 전쟁 때 쓰였던 게 지금 이제 스포츠 같은데, 등산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처음에 사람은 더우면은, 다른 동물들은 입으로 수증기를, 그래서 헥헥거리는 거예요. 사람처럼 많이 못 뛰고, 사람이 장거리가 동물 중에 짱이잖아요. 엄청나게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만 장거리가 가능해서 사냥을 사피엔스들이 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몸에 털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기화열로 체온을 시키는 거야. 근데 걔들은 그게 안 되니까는 치타처럼 빠른 놈들도 하다 보면 헥헥거려야 되고, 걔들도 헥헥거려야 돼. 근데 기화열이 만약에 면 같은 데라면은 잘 흡수가 되지만,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게 엄청나게 식어버리면 이제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지고 식어버리면은 위험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전쟁 상황이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 더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모세관 현상으로 투습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관을 짠다든지, 이렇게 사람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관 말고 이 조그만 이런 관, 미세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감수대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진짜 극한의 전쟁이라든지 막 에베레스트 등반하고 막 이런 그런 데에서는 이제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방수까지 돼야 되는 고어텍스가 오는 거지. 투습이 되면서 방수이 돼야 돼. 방수는 돼야 돼.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내 열은.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은 영국, 미국 이런 데에서 이제 유명하고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도 어 제가 20살 때 엄마가 그 사줬던 그 바바리 코트 같은 게 이제 가죽 잠바는 그때 당시 노브랜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매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노브랜드로 진짜 가죽을 사주셨고 근데 그거 가죽 잠바 버린 것 같더라고. 다른 가죽 잠바는 한 두 개 보이는데 옷 정리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사주셨던 바바리 코트는 이제 그건 브랜드로 사주셨는데 아드딕슨이라고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아마 그 거기가 코롱이거든요. 근데 코롱 같은 데서 이 그 고어텍스 그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게 뭐 외국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 기술이 엄청난 나노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 어린 시절 맨날 중동에서 전쟁 나고 아르헨티나 쪽에서 전쟁 나고 그때 쓰였던 그거다. 그 군복이다. 그렇습니다. 유학까지 다 했지. 네, 감사합니다.